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삶과 죽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 전체가 사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시간에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또 인생 전체의 문제를 다 살펴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좁은 의미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시작점, 기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삶, 우리는 이걸 인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이제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해서 우리 인생을 이제 끝내게 되는데, 현세의 삶이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특성,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또 육체적인 장애가 있든 없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든 아니든, 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형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은 온전한 삶이고,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인생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소중하면 다른 인생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 인생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가치롭고 잘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뭐 갑질한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자신의 인생과 비추어 볼 때 약간 비천하고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죠. 자, 그것이 그 인생에 대한 그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아니건, 돈이 있건 없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건 없건, 내 인생이 소중하면 그 상대방 인생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저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쳐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성, 또 어려움,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인생을 논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우리는 한정된 시간의 삶만을 사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통 경우는 이제 60, 70, 80, 90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한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가만 생각해 보면 신이라는 존재, 무한자, 전지전능자 또는 창조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람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신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처음 끝이라는 개념도 잘 없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무한한 존재인데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것이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초침, 분침, 시침, 그죠? 시계가 째깍째깍 가듯이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도구, 그것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존재는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삶,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생이란 뭔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될까? 이 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이렇게 사는데 이걸 계속 살 수 없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단절시켜 주니까 자 이렇게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이 그런 어떤 그 시간의 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의 그 제약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계 상황, 바운드리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계 상황은 꼭 시간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병들고 나약해지고 고민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죽고 이런 것들인데 가장 본질적인 한계 상황,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점이 가장 한계 상황의 기본이고 기초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렇더라도 결국은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몰아가고 없애니까 이거는 결국 절망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어쨌든 그런 어떤 절망은 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인간이 한정된 삶을 살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삶이 가치롭고 소중하고 반짝거리면서 빛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뭐 오늘 태양이 뜨든 뭐 나뭇잎이 반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도 뭐 수천 년 후에도 또 그럴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뭇잎이 반짝이고 오늘 햇살이 좋고 또 어떤 날은 비가 억수같이 와서 운치가 있고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좋은 것이 이 아름다운 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아름답게 여겨지고 가치를 갖는 거죠. 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귀착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살아가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 모든 것이 어쨌든 다 끝나버리면 지금 좋긴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없어질 것, 뭐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 조금 좋다가 말아버리는 것,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럴 거고, 만일, 뭐, 인간이 믿기는 쉽지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삶이 있다. 그래서 그 삶으로 넘어가는 어떤 고비이고, 또 뭐 문턱이고, 전환점일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한 말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현재의 삶의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죽음이면은 우리가 눈에 보듯이 다 그냥 육체도 움직이지 않고 뭐 지금 살아왔던 것들도 다 흔적 없이 결국은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의 인류의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7, 80%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또 내세를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 종교인들이라서 다 내세를 믿고 뭐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약간 비관적인 표현이 좀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시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지만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현재의 삶이 내세의 삶으로 이어지는 어떤 전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끝내버린다 말살한다 그러면 현재의 삶은 막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 라고 하는 어떤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삶을 생각하기 어렵고 삶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죽음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는 그 한정된 삶을 산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방향을 바꿔서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고 그죠? 백인백색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지금 인류 역사상 수백억 명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도 한 사람도 없겠죠. 자, 우리 인생은 내 삶은 그죠? 사람마다 주위의 환경이 다 다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기에 자연 환경이 다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다르죠. 자, 그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도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한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까칠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한데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를 불안을 가지고 있고, 또 화를 잘 낸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또 사랑스러워한다든지, 기쁜지 슬픈지 등등 마음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한 사람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내 외부적인 각자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죠? 이렇게 삶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외부적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내 마음도 잘 이렇게 일구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공통적이겠죠. 자,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삶을 사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급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이런 등등의 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좀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결국 인생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는데 뭐 내가 공을 잘 받는다, 잘 뛴다, 잘 친다,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전체 야구를 잘해서 어떤 야구 게임에서 뭐 게임이라면 이기는 것, 어째 야구를 잘하는 것, 그것이듯이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자, 그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떻게 되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그야말로 다 다른데, 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부자가 되면 나는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나는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런 엄청난 자산가가 되면은 내 인생은 성공한 걸로 나는 보겠다. 그 길로 나는 향해 달리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꽤 많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나는 그걸 떠나서 그 사회적으로 권력이나 지위를 높이겠다. 예를 경찰 같은 나는 경찰청장은 내가 꼭 되고 말리라. 경찰청장만 되면 나는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 자, 또 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박수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딘가 뭐 꼭 회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걸 중요시하는 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봉사하는 데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뭐르든 마음 편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복잡하게 그럴 게 뭐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중요하다. 지금 이 인생 이래나 저래봤자 죽음이라는 게 다 몰아가는 거니까, 결국 죽음을 극복하고 내세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생각 자체도 별로 안 하고, 그죠?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따지냐,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이라고 오면 뭐 죽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두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마다 이런 그 생각이나 성격이나 삶에 대한 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하면 그건 물론 잘못된 거죠. 거기서 누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만일 그런 어떤 의문이나 뭐 인생의 목표나 또 목표 이전에 또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의문이 있을 때 그런 의문을 도외시하거나 마음속에 감춰두지 말고 그걸 직시하자. 자,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의문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말까를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인생이 뭐 그런 뭐 구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의문스럽고 사는 게 뭔지 좀 이런 뭐 회의랄까요? 좀 불안도 들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사람마다 그 자기 마음가짐이 다 다른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없이 나는 마음 편안하다. 나는 좋다. 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지 모르게 나는 좀 불안하다. 나는 뭔지 좀 인생의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또 인생의 목표를 뭘 두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건지 알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의문이나 고민이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여기 나오죠, 그죠?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대면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대면해야지만 정신 건강에 좋고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대면하려면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 여기 기본이 되는 공통점은 자기 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 그러면 뭐 반성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뭐 잘못된 일이 있었나 없었나 오늘 하루 일기를 쓰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내가 지금 뭔가 모를 불안에 쌓인 거는 왜 그럴까?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뭘까? 나는 왜 그런 의문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삶이 약간 허무하면서 좀 회의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탁 선명하게 맑은 햇살처럼 내 삶이 딱 보이질 않고 이렇게 좀 흐릿할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또 내가 지금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해결하는 그 답이 그죠? 사색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 꼭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적인 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루에도 그죠?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잠자기 전도 좋고 또 뭐 오후에 일정한 시간 또는 내가 출퇴근 또 등하교 뭐 이런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또는 아니면 그냥 잠깐이라도 하늘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꾸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상당히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좋은 점만 보이면 뭐 용기가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일, 또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상처받았던 거, 그죠? 내 마음에 또 내 몸에 어떤 그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 그죠? 또 안타까운 부분, 또 아픈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대단히 생경하고 또 쓰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생경하고 아프고 쓰린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방황과 갈등이 따를 수도 있죠. 따르는 경우가 또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몸부림치더라도 그 시간을 꼭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카페에서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원한 바닷가에 나가서 고함을 한번 지를 수도 있고 또 친구랑 뭐 단둘이서 얘기를 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절대 피하지 말고 또 너무 힘들면 그죠? 상담가나 또 멘토나 또 의사나 뭐 이런 사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으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지 그 어려움을 이제 겪다 보면 내가 뭘 해볼까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볼까 그 여행을 가서 몇 날 며칠이고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고난과 방황을 하면서도 그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중요한 건 반드시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빨리 또 어떻게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황과 갈등이 없으면 그 답은 늘 그렇게 멀리 있는데 한번 용기 있게 대면해 보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책이든 아까 말한 대로 종교이든 어떤 사상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그 부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푸른 초원이고 시원한 물주기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대단히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의 어떤 좋은 점도 보고 또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 나가는데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것을 오늘 강조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